지금부터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3 선거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저 박순옥을 믿고 응원하고 계시는 애국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면서 죄송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라도 힘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헌법수호단,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장단 멤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면서 저희가 헌법소를 제기했는데요. 그 중에 장단 멤버 중에 제가 1인입니다. 그곳에서 연사로 좀 나와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한참 유치원, 어린이집, 언론에서 마녀사냥을 해댈 때입니다. 제가 25년차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초중고까지 전교조가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치원마저도 타가소 형태로 가려고 한다. 여태 20억 30억을 투자할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사비로 들여서 국가가 해야 될 교육을 대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몰수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두세 번 강조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해댔습니다. 배신자. 그리고 3월 1일 날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제도는 지금 우파 단체가 세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70, 80대 어르신들이 박 국장 나 좀 데려가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박사모 단기국 때 거제 통영 고성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분들께는 저는 영원한 박 국장일 뿐입니다. 그분들께서 3일절 날 그 태극기 현장에 가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 아이들 둘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저 대학원도 서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3일 연휴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르신들 모시고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그 제도에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차량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량 배차를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신청을 하고 또 다른 곳에도 신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머릿수에 새서 차 배차하는데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양쪽 또 세 곳에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한문이라고 가로해서 적었던 게 화근이였더라고요. 대한문. 이 어르신들이 행진할 수 없습니다. 서울역은 어르신들이 행진을 할 수 없는 코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단기국 때 집회를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문 앞이고 시청입니다. 서울시청 앞입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구경하고자 태극기 물결 유튜브로만 보던 그 눈물 흘리던 그 심정은 그날만큼은 8월 15일 3월 1일만큼은 그 현장에서 그 태극기 함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저쪽에 신청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가로 대한문이라고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홍빠라고 합니다. 저 홍빠 아닙니다. 여러분, 저 홍빠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홍준표 저 싫어합니다. 저 홍빠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홍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모시고 올라가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소변통 준비했었습니다.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차가 막히니까 제가
소변통 건네드리고 봉투 싸서 검정 봉투에 싸서 소변통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유튜브 보시고 남대문도 있더라 박국장 이러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예, 남대문도 참 하더라고요. 남대문하고 대한문하고 참 다른 것 같던데요 했더니 남대문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대문으로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 버스 기사님께 이건 확인하셔도 됩니다. 버스 기사님께 제가 범칙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버스 남대문에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 어르신들 길 모릅니다. 혹시라도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만날 길 없습니다. 여기 그대로 계시고 범칙금이 한 장이 나오든 두 장이 나오든 세 장이 나오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행진하는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주변에서만 도십시오. 버스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남대문에 있겠습니다. 했더니 어르신들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5시 반까지 오십시오.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4시 50분 되니까 버스 다 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박 국장 우리 다 차에 타고 있다. 저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그분들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시 50분에 저 출발해서 내려왔습니다. 남대문에 있으니까 김상진 씨, 예, 그 자유연대 김상진 씨가 오상종 씨도 있고 뭐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핸드폰도 김상진 씨 차에 충전을 했습니다. 김상진 씨는 태극기 집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박사모 당기국 생기기 이전에 예, 제가 마녀사냥이라는 느낌,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이라는 그 느낌 받자마자 인터넷 검색하니까 국회 의사당 앞에 태극기 집회를 촛불 집회에 맞붙어서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최초로 국회 의사당 앞에서 했던 사람은 아이 데려와 유하는 그 김상진 씨였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김상진 씨였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씨는 통영 태극기 집회 처음으로 할 때 저를 도와서 그 멀리에서 왕복 이철길 와주셔서 집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차량 지원, 모든 지원 다 해주셨던 감사한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반갑다고 제가 배고프지 하니까 배고프대서 빵 하나 건네면서 예,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통영시장 후보로 나온 박청정 후보 그곳으로 오더라고요. 남대문으로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만 윤리위에 해고가 됐습니다. 3월 1일날 소명하라는 대한애국당 윤리위에서 저한테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당헌 당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러 한 장, 한 줄, 3.1절날 박순옥 씨 행동에 대하여 3월 11일 오후 2시까지 소명할 기회를 주니까 직접 방문을 하든지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지 제3자를 통해서 하든지 하라는 소명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헌 당규를 찾아봤습니다. 애국당 당원은 집회에 몇 회 이상 참석을 안 하면 윤리위에 해부를 되는 조항이 있나? 그리고 저는 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갔습니다. 3.1절 날 제 버스에 타셨던 분들은 당이랑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박사모 당기국 태극기를 함께 들었던 제가 관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수백 명, 500명이 넘는 사람이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제가 모시고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3.1절 날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달러 한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내용 정명으로 보냈습니다. 받자마자 그날 무슨 내용을 적어야 될지, 몇 조 몇 항에 제가 위배되는지, 위배된 행동을 했는지 상세하게 지적을 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3.1절날 태극기 안 든 작발들한테 항해해야 될 총구를 태극기 들은 저한테 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대한문 때문인가? 자한당으로 갔다고? 저 자한당 근처도 간 적이 없는데 대한문 근처도 간 적이 없고 저는 남대문에 있었고요. 북박이처럼 남대문에 있었고 좀 있으니까 대한애국당 분들 집회 오길래 반갑다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손 흔들고 예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이 연사하고 내려왔던 날
그날 난리가 났었죠. 손상대 씨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저 손상대 씨 악수 그날 했나? 기억도 없어요. 나 잘 몰라요. 그분도 날 몰라요. 그런데 뻥개 유튜브가 와 있었습니다. 내려와니까 뻥개 유튜브 있었는데 뻥개 유튜브 시청자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해대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좀 있으니까 애국당 집회 오길래 조원진 대표랑 다 들어오길래 경남 사람들 오길래 반갑다고 악수하고 했습니다. 태극기 함께 흔들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욕을 들어야 되고 자한당 뿌라치 배신자, 변심자. 제가 생각하는 배신자는 나라를 팔아먹어야 되고 변심자는 처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저 나라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저 태극기 들었던 그 마음 초심 그대로입니다. 저는 누구를 배신하지도 않고 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자유대한민국 지키고자 지금 이 순간도 뜨거운 심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62석과 똑같다. 저 수많은 얘기 들으면서 온갖 욕설, 10원짜리 욕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전화로 문자로 밤이고 낮이고 저한테 해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제가요 한 보름 전쯤에 저만 몰랐던 사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선거를 위해서 도와주러 왔던 장모라는 국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분인데요. 저를 도와주러 통영에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엄청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얼라리예요. 아니 그분 저보다 2살이 어리고 저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 있습니다. 저 반듯하게 아이 잘 키웠습니다. 근데 미스터 장이랑 제가 얼라리라고 저만 몰랐지 서울까지 소문이 다 났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장 국장님 지금 창원에 선거 나온 진 후보랑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내가 뻔히 다 아는데 그 사귀었던 그 분하고 제가 얼라리를 해요. 말 같지가 않아. 그런 소문도 제가 기가 차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농담이니 어쩌니 농담 아닙니다. 저 이거 저한테 했던 장모, 조모, 박모, 조모 지금 이 유튜브 보고 계신다면 뜨끔하실 텐데요. 장모, 조모, 박모, 조모 조심하세요. 저 고소 들어갑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붙어 먹을 때를 붙어 먹었다 해야지. 사람들이 태극기 오래 들다 보니까 이제 심심한가 봅니다. 쓸데없는 누구랑 뭐 어쨌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 내가 진 후보 사귀었던 남자하고 얼라리 가짜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작년 1월부터 윤희상 반대 집회 100회도 넘게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저 직장 있는 사람입니다. 퇴근하고는 달려와서 통영시청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전국에서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와주셨던 분이 지금 뒤에 계시는 뻥개 사장님, 비탁선 우리 김성철 아우님, 그리고 문미진 지금 감옥에 계시는 문미지 대장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왕복 이철리길을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각 언론에서 우리가 태극기 아무리 흔들어도 1분조차도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희상 유해 반대 집회 제가 하고 있는데 각 언론 저한테 핸드폰에 지금 20몇 군데 언론사 저한테 연락 주셨던 기자님이 20몇 분입니다. 그분들 저 인터뷰에 가봤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대문짝만하게 제 얼굴이 나갔습니다. 그분들 신문에 난 제 얼굴 보고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냅니다. 제가 유명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 누구지? 뭐하는 여자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독대하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태극기 아무리 흔들어도 백날 천날 흔들어도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지 조 대표님 통영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제가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님 허허 웃으시기만 하고 안 오셨습니다. 저는 바쁜가 생각하고 그래 많이 바쁘시구나 하고 흘렸습니다. 근데 윤희상 유해가 안치라 하기는 좀 더럽네요. 예, 묻히듯 몰래 묻었죠. 우리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10만 3월 30날 하는데 각 언론사
왔었고요. 미국 방송, 독일 방송까지 와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셋째 오빠 친구가 야, 네 동생 뉴스에 나온다 하더랍니다. 우리 오빠 깜짝 놀래갖고 내 여동생 그런 아닌데 하니까 야, 네 동생 맞는데 무슨 소리고. 제 얼굴 그리고 진주에 저를 도와주셨던 감사한 김동우님 3일 동안 문미진 대장님 저랑 김동우 씨랑 문미진 대장님 3일 동안 방송에서 되돌입해 되어서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민초들은 죽을 동 살동 싸울 동안에 중앙당에서는 집회한다고 올렸더니 박일호 경남 도당 위원장이었던 박일호 그걸 내리라고 중앙당 공식 집회 아니니까 내리라고 우리 장 국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2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 공식 집회는 토요일날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 긴급상황,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집회를 각 지역의 민초들이 집회 신고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중앙당에서는 집회를 하라고 부추겨야 됩니까? 중앙당 공식 집회 아니니까 참석하지 말아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윤희상은 어떤 인간입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김일성이랑 함께 독대를 하면서 호화저택에서 통영에 있는 무모한 시민들 수차례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끌고 가서 지금도 생사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통영 가족들은 제가 윤희상 집회를 할 때 그 사촌 동생이라는 분 눈물 흘리면서 마이크 직접 잡은 적이 있습니다. 성관이 그리고 형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제 이름 누구고 내 집은 어디고 나 뒷조사해라. 나는 있는 사실만 얘기할게. 내 사촌 형님 윤희상이 깨에 꼬여가지고 북한에 끌려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큰어머니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통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대한민국과 공산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일호 경남도당위원장 그거 집회 공식 집회 아니니까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돋았죠. 6.13 지방선거에 저 나가서 돈 많이 썼습니다. 제가 왜 나갔습니까? 당선되려고 나갔습니까? 솔직히 대한애국당 당선 확률 없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에도 나간 건 왜 나갔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부르짖기 위해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제가 민주당 당원에게 폭행을 당해서 보름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박일호 경남도당위원 자기 집에서 제가 있는 통영의 병원까지 30분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전화도 온 적 없습니다. 대한애국당 한 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자 브리핑룸에서 2번 기자회견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변호사비 제가 부담해서 전 여지껏 싸우고 있습니다. 저를 때렸던 그 민주당 잡발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저는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그제도 왔었죠. 그날은 영하 10도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애국동지들 전국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나는 이 자리 죽으러 왔다. 그 말 할 때 저 눈물이 진짜 나왔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뜨거웠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 민초 어르신들은 정말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 목숨 하나 내놓겠다. 그 뜨거운 마음에 저는 또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모든 날도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요 통영 시내 경찰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혹여라도 있을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셔서 아주 이동식 깨끗한 화장실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통영 경찰분들 정말 우호적이고 정말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신자라니요. 제가 배신자라니요. 저 수없이 많은 문자와 언어 폭행을 당하면서도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에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문정부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하지 않았습니까? 통영시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당원들 고소, 제도 300만 원 들여서 고소 다 해놨었고요.
윤희사 관련해가지고 문정부항에서 수많은 일을 했다 보니까 저 엄청나게 정부에서 지금 압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저 힘들어서 죽겠는데 힘들도 소리 안 하고 저는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좋아서 태극기 들었기 때문에 모든 거 제가 저 혼자 감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자한당 갔다면서요. 자한당 갔다면서요. 간다면서요 하다가 이제 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신자, 변심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자한당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저 자한당 근처 가본 적도 없고요. 오늘 사실 기자회견 하면서 정식 후보에 후원하라고 했습니다. 지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 사람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문구가 하나 떴더라고요. 박순옥이가 만나고 그분 집안 형님이라는 정성씨라는 분이 저한테 도와달라는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침묵할 때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업무도 너무 많고 저는 지금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침묵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넣어서 문자를 돌렸더라고요. 정점식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 저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분명히 침묵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아 미안 하면서 제 이름을 그 뒤에 뺐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남 도당방에 보니까 저 욕 엄청 하고 오늘 아침까지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박순호 네가 장국장하고 붙었다고 하던 그때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까리방상이죠. 쓰레기 소설이니까 저보고 가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 자한당 지지 호소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자한당 정점식 후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사무실 근처 가본 적도 없고 저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사람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소원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 자한당 후보 지지하라면서요. 지지한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죠. 그렇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수십 명 애로 몰려서 저를 그렇게 매도했지만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들, 저를 응원하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분들, 저 통영에 후보 나왔을 때 3번 저를 지지하러 오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 한 번 더 전합니다. 저는 태극기 놓지 않겠습니다. 저 배신자 아니고요. 변심자 아닙니다. 제가 어디에서 태극기를 흔들든 어디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든 이제는 대한애국당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자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제 가슴에 있습니다. 저는 조국과 민족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배신자 아니고요. 변신자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제발 그 연설 한 번 했다고 저 잔당 뿌라치 홍빠 그런 말 했던 분들 제게 사과하십시오. 제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장국장하고 올라리 꼴라리 했다는 박모, 조모, 정조모 저한테 사과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저 그냥 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매도하고 경남 도당방에서 씹어대는 거 제 캡처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제게 나옵니다. 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계수건님 1억 주면 출마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임선미 언니가 있나? 네, 1억 갖고 출마 안 됩니다. 자한당에서 1억 들고 간다고요. 자리 안 줍니다. 미안하지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후원하셨던 양성호 씨 냉장고 저 냉동실에 넣고 싶다고 말씀하셨던데요. 냉장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도와주셨던 그 진심 그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한 번 더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신자가 아니고 변심자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 드는 게 그게 배신자고 변심자입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참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딥니까? 자빨들 아닙니까? 자빨들 향해서 제발 총구 좀 겨누자고요. 자빨들 향해서 싸우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동계시장 네. 잘 알고 있는 우리 박수영 총리님의 그동안의 좌빨들과의 투쟁 네.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전투적으로 좌빨들과 싸운 우리 박수영 총리 왜 그렇게 엄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예,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간다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이 아침 9시부터 있습니다. 그 제도에서 아무리 가려고 해도 토요일 날은 제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금요일 밤에 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대한애국당 집회 차량을 함께 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아이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당 차를 타고 내려올 때도 있었지만 못 타고 올 때가 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빠진 자리에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게 이제 점점 재미가 붙었나 봅니다. 제가 그 버스에 탔더라면 제 얘기를 못했겠죠.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국장이 서울 사람입니다. 장국장이 통영에 와 있었던 거는 개인적인 좀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가족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통영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 사무실에 방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산 사람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오피스텔인지 원룸인지 얻어 나가겠다 해서 그럼 그때까지만 계십시오 했는데 제 시간이 조금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왜 있겠노? 저 사람이 있는 이유는 박순옥이가 아닌가? 참 쓰레기 소설 쓰기 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 자기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에서 드는 겁니다. 본인이 해봤으니까 그런 소설을 쓰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제가 그 집회 차량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뒷담화가 되다가 이제 재미가 있는 겁니다. 살이 붙기 시작하다가 온갖 쓰레기 소설이 붙다가 박수홍이 집회 안 나오네? 저 집회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나갔죠. 차만 안 탔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했나 보다. 잔당 갔는갑다. 잔당 갔더라.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겠다고 아직까지 저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 없지만 이제부터 가려고요.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당은 공식적으로 탈당을 하시는 겁니까?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62적이라는 말 들을 때 자유한국당 62적과 플러스 1이라는 제가 모르는 사람의 톡을 몇 통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방금 전에 기자회견도 들었지만 대한민국당에 뭐 엄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순수한 분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래도 인사 한번 올리는 게 뭐 간단하게 아마 순수하게 응모하시는 분들에게 순수하게 박순옥이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멀리에서 지원도 와주시고 후원도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제가 잊지 않겠다는 그 감사의 인사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 기자회견 도중에 우리 박수영 동지께서 워낙 전투적으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 수사 과정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박수영 동지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다고 암시를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경찰 감찰 받고 있은 지 오래되고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받느라고 밤에 9시 넘도록 맨날 며칠로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쇠보다 강합니다. 2월에 제 차가 배차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길에. 예. 차는 배차를 했는데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기내서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간다고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안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때로 물려서 저를 매도하는 것, 그분들 저 알지도 못합니다. 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함께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남도당 사람들 참 치사 빤습니다. 어떻게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태극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전화한 박진 오빠, 오늘 아침에도 염려해서 왔던데 박진 오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문석용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한 조병렬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전 잊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감사하게 해주시는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거짓으로 대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제가 엄해 당하고 싶지 않아서 대한애국당 탈당했습니다. 탈당하고 나면 저를 엄해하지 않겠지요. 윤리위에 해부하지도 않겠지요. 그걸 많이 애석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소리 없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음에 제가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그리고 더 열심히 태극기 흔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엄해했던 분들, 예, 반성하십시오. 더 이상 애국동지를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 아니라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잠깐 기자회견 보는 거 저도 들었지만 음해 당하는 그 단계가 뭐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음해 당하는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왜냐, 뭐 손도 한 번도 안 잡아보고 같은 애국 동지인데 사귄다 그러고 사귄다가 아니죠. 살림을 차린다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도 없는 아들이 있다. 호텔에서 몇 시간 잤다. 그런 음해를 당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똑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다고 단정을 드십니까? 자빨이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자빨이라고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조모, 박조모, 당신들 자빨인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예. 이거는 우리 태극기든 애국 시민이 아니고 자빨로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네요. 예, 근데 그 자빨이 오늘 아침에 뭐랬냐면 애국자가 나라가 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캡처한 거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줄게요. 캡처한 게 있습니다. 와,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뻔뻔한 내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읽어줄게요. 그 정조모가 쓴 글입니다. 미친년, 기자회견 재미봤나 보네. 진년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봐. 예전에 충신이 열이면 역적도 열이란 말이 있지. 제발 전년 하나이길 바랄 뿐이다. 이 여자가 쓰레기 소설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그 글을 여자가 쓴 겁니까? 예, 여자가 쓴 겁니다. 같은 여자가? 예, 같은 여자입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 네네네. 경남도당의 김낙필 어르신 연세 있으시잖아요. 여자들 그 수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정계숙 언니, 믿을 건 믿어라. 냄새는 옛날부터 났다. 자, 지가 뭔 줄 아는가 봐. 임선면이 해놨네요. 세연 언니, 지지하고 응원한 게 혈압 오르네. 세연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언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언니 미안합니다. 양성호 씨, 저희 그 선거 때 냉장고, 진짜 좋은 냉장고 주셨는데요. 예, 여자들 수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감사한 마음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진 씨, 태극기 왜 드십니까? 왜 드십니까? 저는 필승가족으로서 참 좋아했는데요.
소문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소문 얘기합니다. 저 소문, 예, 애터시 저도 소문 얘기합니다. 소문 안 좋더라고요. 같이 조심하십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박순호님을 알게 된 거, 제가 카톡인지 페이스북인지 거기에서 작년에 그 문희진 씨가 그 세월호 조형물이가 그거 뽀겠다고 그때 제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사야 된다고, 변호사를 뭐 이렇게 한 사람 구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 구해야 된다는 하면서 막 굉장히 다급하게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믿고 이게 박순호님이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갖다 좀 못해서 변호사를 사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도 대한애국당원도 아니고 대한애국당에는 사실은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만 그 문미진이라는 분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유튜브 활동을 보고 정말 아마 애국동지들은 다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대신 누구라도 하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혹시 박성기라는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그쵸.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처음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신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다. 그럼 보내도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때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제가 그때 존재 조건이 그거죠. 저 정말 누구누구도 싫고 이 당은 정말 싫지만 그 애국심만은 정말 제가 존경을 하기 때문에 같은 동지로서 보내드립니다. 정말 좋게 잘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뒤로 그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없이 아직까지도 문미진 씨는 거기 잡혀있는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랬더니 또 대한애국당에서 제가 모범글 올렸다고 대한애국당에는 여성 투쟁하던 분이 문미진 씨, 김전무 뭐 이런 몇 사람이 있습니다. 문미진을 따르지 않는 다른 쪽에서 저보고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죠. 나는 문미진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걸 올렸다고 문미진을 좋아하지 않는 반대쪽이죠. 네, 그쪽에서 이게 왜 그리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애국동지로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늘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서울역 외에 다른 서울에 있는 태극기 집회는 다 갑니다. 거기에 있는 소위 그 집행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거의 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애국당원들은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점이 돼서 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 말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진짜 돌아다니는 얘기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막 욕먹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아무래도 공산당 같아. 그 집행부가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일사불란하고 예전에 맨날 운동권에 있었던 그런 조직 강령 행동들이 너무 똑같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사실은 같은 애국 동지들끼리는요, 말이 조금 험하거나 행동이 조금 뭐래도 일단은 그게 정말 악의를 갖고 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걸 일단은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용납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가려주려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웬만하면 이게 제차 그렇죠. 그게 동지예요. 그게 동지예죠. 아니 그게 제가 아는 다른 태극기 단체는 거의 그런 거 그렇게 저는 이때까지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왜 그렇지? 왜 그 당의 풍토가 그런 건가?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는 애국당만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교만입니까? 아니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요. 중진에 계셨잖아요. 그게 전부는 또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전부는 아니니까 수많은 분들은 순수하게 들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 통일민당 우리 박성호 동님 이제 참 어려운 결정 하시고 이제 탈당 선언을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 통일민당 박순호 하면은 윤희상이 뼈다귀를 국수하자. 네. 완전히 그렇게 또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행동주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윤희상이 뼈다구가 아직 통역이 묻혀 있습니다. 네, 있죠. 이 북송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 박순옥 동지님이 대한애국당에서 활동하실 때와 이제 탈당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행보가 어떻게 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네. 끝으로 대한애국당도 우파 정당으로서 잘 돼야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있고 네. 대한애국당도 있는데 네. 지금 대한애국당 대표로 있는 조원진 대표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그렇게 듣고 하겠습니다. 네. 윤희상은 어차피 당하고 상관없이 집회를 했었던 겁니다. 100회가 넘는 동안 제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당 시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야당 쪽에서 시작이 됐더라면 이 부분 제가 얘기 나눌 수 있을 텐데 여당하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지금 죄송하지만 될 수 있는 분한테 제가 대드리자. 하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한당 갔다고 저를 이미 소문을 다 냈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이분이 된다면 제가 이 부분 다시 면담 요청을 해서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하지만 저는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을 믿고 저는 계속 이어서 갈 것이고요. 어떻게 윤희상이가 충절의 고장, 통영에 묻힐 수가 있습니까? 고향도 여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산천 사람입니다. 통영 사람도 아닌 사람이 여기 묻힌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은진 대표님께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먼저 감사한 마음 올리겠습니다. 태극기를 들지 않을 그 공백 기간에 그래도 조은진 대표님이 계셔서 태극기가 끊기지 않고 이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애국당에서만 하는 집회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애국동지들이 이름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서천대 88세 백골 대장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계사장님, 비탁선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대구에 계시는 그 오라버니들 자기 돈 써가면서 몇천만 원씩 써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5.18 관련해가지고 김상진 씨, 오상돈 씨, 안충근 씨, 강민구 씨, 제가 유튜브 한 번씩 보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상대 씨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팩맨인지 빅맨인지, 그분들 유튜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애국자라는 거 믿어주시고 인정하시고요. 제발 애국당 집회만을 가게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5.18 국회 의사당에서 김진태 의원 혼자서 5.18 대해서 피켓 들고 있는데 그 옆에 좀 서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영철이 오던 날 함께 가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미진 대장 갔었죠. 구미시장 취임식 날 6월 달 지난 7월 1일이네요. 그 폭우 쏟아지는 날 문미진 대장 그리고 우리 문석영 씨 비롯해서 강남 우파 팀들 그리고 가니까 탈북자 이현택 씨 계셨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도 했습니다. 그런 집회는 공식 집회 아니라고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 당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마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 우파 집회 서울에 가면 7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빙 둘러보니까 어디든지 마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 애국당에 마이크 안 잡으면 자한당이고 홍빠고 자빨입니까? 아닙니다. 태극기 안 드는 사람들 향해서 총구 날릴 수 있도록 조은진 대표님 넓은 마음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애국당 당원들 심각합니다. 지금
사당화됐다는 말, 그짓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당화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위해서 태극기 들었던 그 초심,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신하고 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 길 와주셨던 우리 대구에서 두 분 오셨는데요. 삐딱선님 그리고 번개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박수욱이 응원하고 계시는 거 감사하고요. 저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유대한민국을 응원하고 계시죠. 말없이 힘없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두 분, 삐딱선 유튜브, 번개시장 유튜브에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통영시 시청 대표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싸웠던 여전사 통영회관을 박수영 동기 자유한국당 대한민국당 탈당 기자회견 방송을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끝 마무리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